하이썸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한국 드라마가 해외 드라마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가장 많이 손꼽히는 장면이 바로 뭔가를 먹는 씬인데요. 먹는 것도 그냥 의미 없이 먹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나 캐릭터의 성격 묘사, 감정 전달에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등장인물이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조심스럽게 먹거나 혹은 음식에 대한 일가견을 드러내는 등 먹는 씬은 캐릭터의 감정이나 상황, 관계 발전 등을 전달하는 장치이기도 하고 이야기의 맥락을 제공하는 수단이기도 하며 먹는 장면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이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작품 특유의 먹는 씬을 해외 시청자들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스페인의 엔터테인먼트 매체 플레이는 먹방 씬 외에도 한국 드라마만의 독특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가 내리는 장면이라는데요. 매체는 모든 K-드라마에서는 비 내리는 장면이 등장한다면서 이는 한국의 실제 기후에 뿌리를 둔 것이기도 하지만 시각적, 상징적, 감성적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는 기사는 이는 감정의 극대화와 미적 연출의 융합을 나타내며 비 내리는 장면을 통해 한국 드라마는 풍부하고 입체적인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것인데요. 한국 드라마는 흥미로운 줄거리와 카리스마 넘치는 캐릭터 그리고 시각적 미학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는 기사는 한국 드라마는 한국 특유의 날씨까지 이야기에 녹여내면서 더 깊고 감동적인 방식으로 시청자들과 연결되었으며 이는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보여주는 마법의 핵심 요소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에서 비는 주인공의 슬픔, 고통, 갈등 혹은 나약함이나 우울함을 증폭시키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캐릭터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순간이나 낭만적 장면에서 등장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이 외에도 한국 드라마에서는 캐릭터가 빗속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정서적인 정화나 삶의 새로운 장의 시작을 나타내기도 하며 감정적인 해방감을 상징하기도 한다면서 이런 접근 방식은 시청자들과 정서적으로 더욱 깊게 연결되어 호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도 한국에는 장마라고 불리는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이 존재한다는 기사는 이런 현상은 한국인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쳐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되었기에 한국 드라마에서 비 내리는 장면은 현실감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라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날씨를 통해 K-드라마는 회복력이나 사랑과 같은 주제를 더 현실적으로 탐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진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외국 드라마나 영화라고 해서 비가 안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유독 한국 작품들에서는 많은 드라마 현장에서 인공비를 만들기 위해 살수차를 부르는 일이 많죠. 실제로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 비는 몰입도를 극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입장이기에 우리에게는 익숙한 한국 드라마의 특징을 객관적 시각으로 잘 캐치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한국 드라마의 비 내리는 장면과 잘 어울리는 한국 고유의 정서 두 가지는 이제 해외에서도 유명한 한과 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최고의 드라마라고 극찬받으며 한국 고유의 정과 한을 완벽히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는 바로 TVN의 정년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재미있게 봤고 16.5%의 높은 시청률로 최근 종영된 이 드라마는 1950년대를 배경으로 최고의 국극 배우에 도전하는 타고난 소리 천재 정년이의 찬란한 성장기를 그린 웹툰 원작의 드라마인데요.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DM토키즈는 정년이가 2024년 최고의 한국 드라마라 극찬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레저바이트 역시 2024년 최고의 드라마라 평가하면서 정년이는 풍부하고 겹겹이 쌓인 이야기로 만족스러운 엔딩을 보여주었다 평가했는데요. 실제 글로벌 디즈니 플러스 순위에서도 강남 비사이드와 함께 탑10에 진입하며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정년이는 한국 고유의 정서인 한과 정을 완벽히 보여준 드라마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통해 평론가 피어스 콘라는 자신이 한국 영화 문화에 관한 국제적 평론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을 때 한국식 스토리텔링의 독특한 감정적 무게를 설명하기 위해 한과 정이라는 감정을 먼저 이해해야 했다는데요. 이 용어들은 모든 한국인들이 가진 공통적 감정과 경험의 상징이며 이는 한국이란 국가의 어려웠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도 정은 한국인을 하나로 묶는 감정이고 한은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은 분노라고 설명하면서
김태리가 주인공을 맡아 열연을 펼친 상쾌한 시대극 정년이를 보면 한과 정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정년이는 그 이름부터 정을 가진 여인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는 한국 국민의 감정을 대변하는 적절한 자질을 가진 이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김태리 배우의 음악적 재능에 대해 극찬하면서 실제로 이 드라마 출연진들은 혹독하게 국극과 판소리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를 두고 미국 매체 포브스는 정년이의 진짜 스타는 판소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정년이의 진짜 스타는 국극단에 도전하는 연수생을 매력적으로 연기한 김태리가 아니라 바로 판소리라고 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스토리텔링 장르라는 기사는 원래 거리에서 공연되었던 판소리는 19세기 들어 한국의 엘리트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고 그 중에서도 판소리의 연극 버전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여 20세기 초에는 여성 공연단이 번성했으며 그중 일부는 상업적으로 성공했는데 정년이는 이런 판소리의 역사를 조명했다는 것인데요. 비록 1960년대 들어 판소리의 전반적 인기는 쇠퇴하기 시작했지만 오늘날까지도 이것은 한국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는 기사는 이 드라마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여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캐릭터에 대한 내용이라 소개했습니다. 실제 해외 평점 전문 매체인 IMDb에 올라온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에서도 판소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눈에 띄었는데요. 해외 시청자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2024년은 K-드라마의 정점이다. 난 수십 년 동안 한국 드라마를 즐겨봐온 팬인데 이 한국 드라마 정년이는 2024년 예술적 수준과 이야기 면에서 최고의 경쟁작이라 생각한다. 실제 한국 드라마 순위에서 이 드라마가 몇 위에 오르든 간에 나에겐 의심할 여지 없는 최고의 드라마였으며 뛰어난 연기와 아름다운 촬영 및 세트 디자인, 섬세한 역사적 자료에 대한 사려 깊은 묘사로 놀랍도록 훌륭하게 제작된 드라마였다. 특히 정년이는 판소리라고 하는 전통 예술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서정적 아름다움과 가슴 아픈 역사적 뿌리를 강조했다. 올해의 K-드라마, 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지만 킹덤 외의 다른 사극 장르는 크게 관심 없었다. 하지만 김태리 때문에 정년이를 봤는데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노래하고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며 판소리라는 한국 전통음악과 전통극에까지 관심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유튜브에서 국극쇼를 검색해서 찾아보기도 했어. 한국을 방문한다면 국극 공연을 라이브로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년이의 고향 마을도 방문하고 싶고 웹툰도 있다고 들었는데 해외에는 제공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슬프다. 이 드라마에서는 판소리가 스타야. 나에겐 생소한 연극 형식에 대한 흥미로운 소개였고 중독성이 있어. 뉴잉글랜드에서 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내가 가장 불만스러운 것은 드라마 초반 부분에 실제 판소리 공연이 더 많았으면 했다는 거야. 하지만 이야기에 방해가 되었을 수 있으니 이해는 한다. 재능 있는 10대가 역경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디즈니풍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대부분의 디즈니 영화보다 공연 준비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들였어. 그래서 그것에 감사해. 디즈니스러운 장르 작품이지만 한국의 역사적인 배경과 판소리라는 음악이 디즈니를 넘어 드라마를 격상시킨다. 이 드라마 제작 당시 방송사들과 제작사 간에 잡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실제 방영되고 나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드라마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력이 돋보이는 배우들의 열연과 잘 몰랐던 국극이라는 요소 때문에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요. 더군다나 한국의 역동적인 역사와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점에서 특히나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구독자도 더 많고 한국 드라마 팬들도 더 많은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다면 더 많이 알려졌겠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와 역사적 배경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다양한 드라마들이 더 많이 나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